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초점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BOJ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빠른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시기인 만큼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나올 수 있는 정책과 아니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플레 목표치를 1%에서 2%로 상향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매입 규모를 한 10억 엔 정도 늘리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국채 매입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중앙은행의 자산을 늘렸느냐인데, 예. 일본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려왔음을 그러네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상되는 결과 정도라면은 사실 달러에는 차익 실현을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달러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달러엔이 추가 상승, 달러원도 다시 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 목표치를 상향을 하긴 하는데 인플레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띠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온다면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은행들의 보완 당좌 예금 금리를 0.1%에서 0%로 낮추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해외 채권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척 여부,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을 할 때 물가뿐 아니라 이제 고용 자체를 정책 고려 사항으로 이제 넣는다면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이 되는 사항들이 정말 예상대로 나와준다면은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90엔대를 찍고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엔화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약세 기조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예, 일단은 추가적인 약세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BOJ나 일본 정부나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는 양적 완화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95엔 1차 저항선은, 2차 저항선은 100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엔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 있고요. 시장도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 120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85엔 정도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환율 그러면 향후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급격히 반락하겠느냐. 장기적으로 달러 환율은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시장의 이제 의구심이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상당히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미국이 결국 이제 출구 전략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미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달러 환율의 지지력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반짝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도 있고 또 선진국들 돈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 캐리 트레이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낮은 금리, 그리고 빌린 통화가 약세로 갈 거라는 전망.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 자산의 낮은 변동성과 높은 기대 수익률. 즉, 돈을 그냥 싸게 빌려서 수익률을 높게 얻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이 다 돈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이제 돈을 빌릴 수가 낮은 금리가 없어서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요국의 저성장 그리고 신흥국마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네. 그 캐리 트레이드가 그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5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소 또 1,060원대까지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또 상승을 하면서 1,065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락 압력을 줄 만한 변수들 혹은 상승 압력을 줄 만한 변수들 각각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을까요? 예, 뭐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반등 쪽에 무게를 예. 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 변수들을 먼저 보면요. 일단은 엔화가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 쇼커버가 이제 유발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연초 이후에 그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뱅가드 ETF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순매도 전환을 했고 또 20일까지 수출도 전년 대비 9.3%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당분간은 지지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뭐 하락 변수들도 있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 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국 PMI 잠정치가 이제 제조업 잠정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중국 지표 호조와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여기서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환시장, 엔화와 원화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